엘리트 수준의 미친 점프들을 보면 플라이오메트릭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이란 발이 지면에 닿는 강한 충격을 이용해 내 몸의 반사적 능력과 탄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과 실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실전과 훈련을 분리시키는 것은 동떨어지고 관련 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전에 필요한 운동을 훈련하고 다시 실전으로 가져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3대 500, 600의 보디빌더들이 격투나 달리기, 축구, 농구에 유능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 덩커들은 훈련으로 사용한 플라이오메트릭의 원리를 실전 덩크에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닿았을 때 강하게 미는 것이 아닌 앞으로 가속해 모멘텀을 만들며 마지막에 작은 점프를 하고 지면과 닿기 전부터 빠르게 내려찍어 지면을 찰싹 때리는 느낌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강한 낙하 충격은 더 많은 근육의 동원과 신장 반사를 유도하고 강한 탄성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선수들은 그 탄성과 반사 능력을 낭비에 흘려보내지 않고 강한 근력을 이용해 더 높은 점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훈련의 끝맺음입니다. 실전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플라이오메트릭으로 훈련을 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훈련에 대해 적용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훈련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깨닫는다면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겉보기만 따라한다면 디테일을 몰라 어설프거나 운 좋게 훈련을 제대로 해도 실전에서 써먹지 못합니다. 최근 선수 개인으로 또 현재 60m, 100m 종목 자체에서도 엄청난 성장과 1위 타이틀로 주목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라망 마르셀 제이콥스. 이 선수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선수의 스타트를 보면 플라이오메트릭을 활용해 폭발적인 스타트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이후에도 모든 구간에서 정확한 플라이오메트릭 원리로 강한 충격을 주며 뛰어나갑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줄지 않는 계속되는 가속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형은 인종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무작정 따라한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왜 그 자세를 만드는가란 질문과 연구입니다. 왜 선수들은 팔꿈치를 접고 어깨를 휘두를까? 무릎은 왜 위로 올릴까? 허리는 왜 곧게 세울까? 저들이 0.1초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 억만금의 돈과 평생의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만든 저 자세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내 체형과 내 근력 수준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혼자 훈련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자세들은 큰 가동 범위를 필요로 합니다.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드는 것은 발이 지면을 때리기 전에 빠른 가속으로 충격의 강도를 높이고 그 충격을 심장 반사와 탄성 에너지로 이용해
폭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가동성이 좋을수록 가속은 더 커지고 폭발 방향과 수직하게 더 큰 충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근육은 타이트한 상태로가 아닌 보다 안정된 상태의 근육에서 더 큰 수축력을 발휘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근육을 유연하고 가동적이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연성은 부상 방지를 만들 뿐더러 운동 후 근육의 회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활발한 회복은 근육이 안정 상태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회복을 만들고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 말하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체대 입시나 생활체육인들이 알고 있는 유연성의 정의는 그저 눈물이 새어나오는 고통을 다 참고 다리를 어거지로 찢어가며 근육이 얼마나 늘어날까 한계를 체험하는 것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그저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반죽처럼 근력을 약화시키고 부상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스프링과 고무줄 같은 길이가 늘어나도 근력과 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동 범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올바른 유연성은 곧 많은 가동 범위 내에서의 근력 향상, 즉 늘어난 길이의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수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더 큰 장력을 건뎌야 하는 넓은 가동 범위에서의 근력을 향상시키면 실전적인 유연성, 관절의 안정성과 근육의 질, 부상 방지, 속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훈련 전 정적 스트레칭보다 동적 스트레칭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상태에서의 수축으로 실전에서 근육에 가해지는 더 큰 장력을 비교적 느린 동작, 안정된 동작으로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늘리는 것은 근육을 약화시키면서 고통만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실전적인 가동성과 플라요메트릭을 엮어 다시 실전에 적용시키는 점프의 자세와 육상의 자세를 완성시키는 것은 갖고 있는 폭발력에 가중에 가중을 더해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악담자들에게 재능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훈련을 만들면서 실전에서도 정확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내게 필요한 목표 능력치가 새로 떠오르게 되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에서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만들어지고 성장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훈련의 이유, 원리, 효율적인 방법을 탐색하지 못하고 동작만 따라하는 최선을 다한 노력은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시간 낭비를 넘어 완전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